저도 그냥 아이디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성호 교수님 맡으신 발제는 뭐 당연하신 거라서 지금 모든 고민은 하나잖아요. 거기에 대한 제 생각과 아이디어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부분은 저기 글로 써놨으니까 그걸 보시고요. 이건 다 보셨다는 전제 하에서 제 의견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은 모든 나라가 공화국이지 않습니까? 공화국. 근데 공화국이 있기 전에는 다 군주정을 전제 정치를 했습니다. 전제 정치를 할 때 공화정으로 가는 길목에서 생겨난 게 의회입니다. 의회. 그래서 저는 공화정에는 대통령제와 의원내각제가 있는데 더 원초적인 거는 의원내각제로 봅니다. 의원내각제는 국회에서 다수를 차지한 당이 행정부를 이끌어 나가는 거죠. 그래서 국회에서 다수당을 차지하면 무조건 입법부 독재, 국회 독재를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문제였기 때문에 미국에서 대통령제를 하면서 대통령을 따로 뽑았던 걸로 저는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의회 독재를 막기 위해서 대통령을 권한을 좀 줬고 그렇게 했는데 어떤 경우에는 이제 대통령하고 의회가 같이 다 한쪽 당이 돼버리면 막을 방법이 없죠. 사실 지금 이런 문제에 닥쳐 있는 겁니다. 이것도 아마 미국에서도 많이 고민했던 걸로 보이는데 이런 문제를 어떻게 풀어가느냐가 지금 우리 숙제이지 않습니까? 그 다음 제 관점을 말씀드릴게요. 아까 이제 먼저 발표하신 황 원장님 그래서 김당 기자 책을 인용하셨던데 네, 김당 기자가 공작이라는 책을 썼고 저도 공작을 썼고 많이 겹치는 영향이 좀 있죠. 근데 그분이 시크릿 파일이라는 책을 썼지 않습니까? 인용도 하셨고. 근데 하나 좀 빠뜨린 게 있다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데 최강욱 의원이 대담집인데 권력과 검찰이라는 책을 한번 봐주십시오. 거기에 보게 되면은 청와대 공보비서관을 했나요? 김의겸 한겨레 신문 기자. 그다음에 요즘 이제 서울시장 후보로 거론되고 있는 민주당을 탈당했나요? 금태섭 의원 이런 분들하고 계속 대담하면서 대한민국 권력기관을 어떻게 개편할 것이냐는 논쟁이 쭉 정리돼 있어요. 거기에 보게 되면은 재밌는 게 검찰을 손을 보자는 의견이 굉장히 많습니다. 저는 검찰 문제를 놓고 추미애 장관이 뭐 윤석열 총장하고 부닥치고 있는데 저분들이 하는 검찰 대항이 뭐지 잘 모르겠는데 그 책을 보면 어렴풋이 알겠어요. 근데 거기서 보게 되면 국정원 문제도 거론돼 있고 또 17년도부터 국정원 개혁발전위원회가 국정원 막 손을 냈는데 그걸 보면서 저 사람은 무슨 개념으로 하지 하는데 이제 그걸 어렵게 짐작할 수 있습니다. 거기서 보게 되면은 그분들이 최강욱 씨를 비롯한 이런 분들이 국정원을 바라보는 것은 무소불위의 권한으로, 무소불위의 기관으로 보고 있다는 거죠. 지금은 검찰로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게 잘못됐다는 어떤 민주화 의식 때문에 나오는 것 같은데 그러면서도 그들도 권력기관은 필요하고 하니까 공수처는 기어코 만들어야 되겠다는 겁니다. 아마 이 사람들이 국정원을 이렇게 대정보원으로 바꿔놓고 나면 또 다른 뭔가 또 하나 만들 겁니다. 그건 자기들이 만든 권한이 되겠죠. 그 다음에 그런 것들이 이제 국정원을 이런 지경으로 만들었다는 게 제 관점이고요. 두 번째는 지금 여기 계신 분들 이 중에 해외 파트에 근무하신 분들 계십니까? 전직 중에? 예, 계시군요. 저는 해외 파트에 계신 분들은 대공 파트에 대해서 상당히 불만이 있었던 걸로 압니다. 그리고 이번에 국정원을 이렇게 개혁하는 쪽에는 전직 국정원 계신 분들도 참여한 걸로 알고 있고 그분들의 아이디어가 반영된 것도 알고 있습니다. 물론 그분들의 아이디어가 100% 반영된 건 아니지만 그분들도 불만이 있습니다만 왜 반영됐느냐? 매번 국정원이 대공 문제 가지고 대공 정보나 대공 수사를 하면서 국내에서 정치 문제를 일으켰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대북 공작이나 해외 구조까지 스톱이 돼버리는 이 불만이 많았던 겁니다. 따라서 차지에 둘을 떼어놓자라는 미국의 CIA나 FBI처럼 분리시키자는 아이디어가 늘 있었던 것이 이 지경을 만든 이유 중에 하나랍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하나의 포인트고 제가 보는 거. 두 번째로는 우리 국정원에 크나큰 저는 실수가 있다고 봅니다. 아까 이제 무소불위 기관과 더불어 뭐가 문제냐? 한 60년쯤 굴러왔으면 성과를 하나 냈어야죠. 미국 CIA하고 독일의 BND는 동독과 소련을 붕괴시켰습니다. 우리 국정원 60년 오면서 뭐 했습니까? 북한을 붕괴시켰습니까? 김정은이나 김정일 암살을 했습니까? 저는 대공팀들을 보면서 이 사람들은 적과
적과 적대적인 공생을 하고 있다는 생각을 늘 해왔거든요. 우리 국방부를 봐도 그런 생각을 많이 해요. 우리 국방부들을 보게 되면 북한을 핑계로 북한을 친다 하면서 절대로 못 치고, 그거는 천안함 연평도 때 보게 되면 장관들이 본 행태를 보면 금방 알 수 있어요. 그리고 고급 지휘관으로 갈수록 최고 지도자가 결심하라고 하면서 디시전 하자는 걸 안 합니다. 결국은 뭐예요? 적이 무너지면은 내가 존재할 수 없으니까 적대적 공생을 해왔다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이게 문제라는 겁니다. 이게 만약에 우리 국정원이 우리 CIA하고 FBI를 합쳐놓은 기관이 북한을 붕괴시켰다면 그 찬양하는 마음에서라도 이런 지경은 안 왔을 겁니다. 국정원 업적이 없어요. 북한을 통일을 위한 기관 뭐 이렇게 쭉 해놨지만 사실은 방어만 했던 거죠. 그 방어를 핑계로 국내 활동을 많이 하다 보니까 무소불위 기관이 돼갖고 최강욱 씨가 쓴 권력과 검찰의 책을 보게 되면 손을 대야 하는 기관으로 인식하는 사람들이 생겨났고, 물론 그들이 운동권 출신들이 좀 있습니다. 그게 국민적 지지를 얻었다는 게 문제라. 또 하나 이제 관점은 특수활동비를 거론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특수활동비의 연원이 어디입니까? 충정이잖아요. 여기서 아까 기조실장 얘기하셨는데, 자 이현수 전 실장이 특활비를 청와대에 줬다라고 하면서 전직 국정원장 주르륵 구속되고 뭐 어쩌고, 지금은 이제 추미애 씨가 거의 관리했는데 자기는 아니라고 발뺌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이 특수활동비를 정보기관에서 쓰면서 그게 검찰과 경찰로 옮겨가면서 이제 권력 유지비가 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사업자한테 줘서 이제 대기업의 총수들이 비자금 주는 것처럼 되어 있는데, 이 특수활동비 문제를 국정원 기관에서 왜 청와대한테 상납하는 구조를 만들었냐 이거죠. 권력 유지비를 쓸 수 있는 기능을 기회를. 이거는 국정원에서 진짜 심각히 따져야 되는 문제예요. 그리고 국정원에서 가고 있는 각 기관에 주고 있는 특수활동비가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는 아세요? 옛날에는 자 국정원 직원들 현역 계셨으니까 아시겠지만 봉급만큼 특수활동비 받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타기관의 경찰이나 기무로 가게 되면은 나눠먹기 돼갖고 거기서 치고받고 하면서 문제가 되고 있죠. 그런 돈 관리에 실패했다는 걸 저는 지적하고 싶습니다. 또 하나 이제 우리도 이제 정확하게 공부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제가 좀 CIA, FBI하고 우리 국정원 문제를 얘기할 때마다 좀 우리 제대로 알자는 생각을 하는데, 미국의 CIA는 해외 정보기관이 맞습니다. 그것처럼 국정원을 만든다는 얘기가 지금 나오니까 여기서 지금 뭐라고 떠들어도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은 주력은 대공이니까 국내 파트고 이게 문제잖아요. 근데 미국은 미국은 이렇습니다. 제가 보니까 미국의 50개 주에는 주 방위군, 자기의 군대가 있어요. 그래서 각 주에서 재난이 일어나면 그 군대를 출동시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 전체의 군대로 US Armed Forces, 연방군이 있습니다. 이 연방군은 절대로 미 국내의 문제에는 개입하지 못하게 돼 있습니다. 지난번 블랙 라이브스 매터 해갖고 흑인들이 시위할 때 워싱턴은 어떠한 주에도 속하지 않으니까 트럼프가 연방을 출동시키자 그랬다가 미 국방장관이 반대하고 그랬지 않습니까? 똑같이 미국의 CIA는 OSS 미 군 조직이죠. 거기 미군하고 뭐 국방부 국무성 종합조직에서 나온 OSS 미 군에서 나왔기 때문에 CIA는 미국 내의 문제는 개입 안 합니다. 근데 우리는 계속 국정원은 CIA를 모델로 얘기했어요. 근데 너희는 왜 국내 파트가 힘을 써? 라는 게 질문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 아니에요. 지금 발표문을 쭉 보면서도 대공 미국 CIA 얘기하면서 계속 대공의 중요성을 얘기하니까 저는 모순이라고 들립니다. 그럼 미국의 FBI는 뭐냐? 제가 경찰을 공부해 보니까 경찰은 국가가 원하는 행정조직으로서 인포스 단속기관이고 집행기관이잖아요. 이건 치안을 하는 거고, 치안을 해서 누구 범죄자를 잡으면 수를 하기 위해서 사법을 하는데, 그래서 경찰은 치안경찰하고 사법경찰이 있습니다. 근데 주 기능은 치안이다 보니까 우리 행정안전부에서 하기 때문에 이건 권력에 매우 약해요. 사법경찰을 하려면 검찰과 함께 객관성이 준 사법기관으로 움직여야 되거든요. 그죠? 그래서 미국은 각 주에는 주경찰이 있지만은 연방 차원에서는 치안할 게 없잖아요. 사법경찰 조직으로 만든 게 FBI 아닙니다. 그래서 미국 법무부 산하입니다. 네. 근데 그 FBI에서 어떤 미국 역사를 만들어졌는가 하면 후보가 국장일 때 30몇 년간 지배하면서 몇 명의 미국 대통령을 농락했습니다. 이게 결국은 무슨 얘기가 하면은
사법경찰권을 확대하게 되면 국내 정보기관이 될 수가 있는데 정보 활동을 해야 되니까 그것은 강력한 기관이 돼서 정치를 억누를 수 있다는 게 미국 역사에서 증명된 겁니다. 지금까지 우리 국정원이 국정 컨트롤 타워 센터로 활동해 왔죠. 정보를 하게 되면 객관적인 판단을 해서 언론이 올라가는 거, 각 부처에서 올라가는 정보도 있지만 여기서 올라가는 정보도 해서 대통령이 선택하게 되면 승리해서 특산목으로 올리면 히트치고 하면서 또 하나의 정부, 뭐 섀도우 캐비넷은 야당이 만드는 저는 언더 캐비넷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굉장히 파워풀했잖아요. 거기에 대한 반감이 있다. 근데 이제 그래서 이제 그 후보를 기억한다면은 지금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우리 국정원은 CIA 같은 북한 와해 공작은 하지 않고 FBI 후보가 이끈 것처럼 활동해왔기 때문에 입고를 당했다. 김병기 의원도 역시 국내 파트 뛰는 사람을 알고 있는데 그 사람도 애정이 있을 거예요. 근데 자기는 이렇게까지 하고 싶지 않은데 다수가 이러니까 쉽게 말하면 최강욱 이런 의원들이 원하니까 그냥 확 갔을 거라고 저는 유추합니다. 제 해석입니다. 그래서 미국은 9.11을 당한 다음에 CIA하고 FBI를 16개 정보기관을 통합하기 위해서 DNI 만드는 건 이제 다 아실 겁니다. 미국도 자꾸 이제 변화를 주는데 그걸 토대로 우리 국정원도 통합조직으로 가야 된다고 얘기하는데 해외 파트나 대북 공작 파트 있는 사람들은 조금 생각이 다를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 얘기는 뭔가 하면요. 이제 국정원도 이 정도까지 끌고 왔고 30년쯤 왔으면 이제는 한번 손을 보긴 봐야 되는데 김병기 안은 아닙니다. 이건 분명히 아니고 이렇게 갈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지금 가장 중요한 문제는 저는 지금 김병기 안이 국회가 지금 압도적으로 뭐 거의 2대1이니까 이거 무조건 통과돼요. 이거를 우리 장석감 교수님이 말씀한 대로 무조건 세워야 된다. 유동열 원장이 하시면 무조건 세워놓고 다시 해야 되는데 그 방법으로는 제가 제시하고 싶은 거는 원자력 발전을 하지 말자고 문정부가 탄핵 정책을 내세웠잖아요. 그리고 신고리 오리코 공사를 세워놓고 자신만만하게 공론화위원회를 가동했다가 6대4로 졌습니다. 생각 밖으로 졌어요. 저도 조마조마했는데 국민들한테 하나하나 설명하니까 국민들이 아니야 이건 필수악이야 필요악이야 하면서 동의해주면서 원자력 발전을 가게 됐단 말이에요. 지금 또 이제 또 터지냐 근데 또 밀어붙일 겁니다. 똑같이 김병기 의원은 아까 먼저 발표에서 나왔나요? 준 패스트트랙 타지 못하도록 해서 어떤 식으로든 하시고 국민 공청회를 열어서 자유롭게 한번 자 우리 국정원은 이러이러한 순기능이 있고 이러이러한 역기능은 저쪽에서 얘기하겠죠. 김병기 의원이랑 민주당에서 쭉 해서 한번 공론화를 하자고 한번 어떻게 하나 하십시오. 이건 국정보고 하시면 제일 좋습니다. 그렇게 운동을 일으켜 주셔야만 그렇게 해야 논란이 되면서 언론도 관심을 가지면서 기사가 되면서 국민들이 그래 필요할 수도 있겠네. 그리고 지금은요. 지금까지 우리나라 체제 수호기관이 없었어요. 체제 수호기관은 국정원이 다 이해하겠는데 그 사람 거기서 지원하는 특활비 갖고 단체들이 움직이다가 화이트리스트 터지면서 다 죽었잖아요. 근데 자생적 커뮤니스트들이 만든 또는 기타 등등 사람들이 만든 반국정원 단체들은 지금 무지하게 활동하고 있으니까 여론조사 100% 백패하고 있지 않습니까? 한번 그들과 붙어야 됩니다. 붙어서 국민들이 결정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무대를 만들었으면 좋겠다고 싶고 차제에 제가 기존에 한번 통합방위법을 한번 검토를 했었어요. 쭉 하다 보니까 거기서 통합방위 문제가 심각하다고 본 게 적의 도발이 있으면 국방부는 모든 기관을 통합해서 총리 지휘하에서 뭐 한다라고 돼 있는데 그러면 중국이 도발하거나 뭘 하게 되면은 어떻게 할까? 지금 제3국을 우회해서 들어오는 북한이 아닌 우리가 보기에는 북한이 적인데 적이라고 확인이 안 되는 경우는 통합발 가동 못해서. 그러니까 지금 무슨 말인가 하면 지금 대공이라고 하는 게 너무 분명하기 때문에 문제인데 그래서 통합발법을 사태가 발생하면 이런 식으로 바뀌어 주장하는데 저는 대공수사권이라는 용어를 이제 지금쯤은 안보수사권으로 바꾸라는 주장을 좀 하고 싶어요. 이거는 옛날에 북한이 확실한 적이 있을 때 반공법이었죠. 그 후에 보안법으로 바꿨죠. 그런 것처럼 해서 북한이 아닌 위협에도 대응할 수 있다는 쪽으로 해야만 나중에 어떤 식으로 하는 이 국정원이 변하더라도 북한 말고도 지금 대공 갖고 너무 많아 하다 보니까 대공이 지금 사람이 질려 있잖아요. 아까 국내 보안 정보 할 때인데 그런 개념으로라도 해서 옛날에 대공으로 하니까 대공에 대한 불만이 많았었죠. 그런 거를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들고 그리고 아까 하신 대로 이제 앞으로 조금 세월이 지나면은 좀 논의를 해서 우리 CIA하고 FBI하고
설사 둘을 놓는 거예요. 대통령 기술에 정보위원회를 둬서 둘을 딱 묶어서 같이 갈 수 있는 그런 시스템까지 한번 검토하시면서 한번 공청회를 여는 쪽으로 국정부에서 한번 힘을 써줬으면 하는 생각이 이상입니다.